그래서 이제 북한의 주권, 또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차 때도 강석주하고 가르도차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2차 때도 크리스토퍼 힐이나 김대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뛰쳐나가거나 뭐 핵실험을 하거나 북한이 강경한 입장이 불안정한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미국과 협상이 더 이상 무용하다, 미국과 협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 얘들은 뛰쳐나갔습니다. 자세한 건 아마 저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1차 때 같은 경우 무역국지를 겪어서 93년 말쯤 가면 북미 간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만 94년에 남북관계가 변수로 끼면서 94년 2월달에 이 합의했던 중요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드디어 이제 영변에 있는 그 원자로에서 폐연료를 꺼내는 조치를 시도를 하고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할 수 없어서 이제 북포까지를 준비하면서 북미 간의 극단적인 대결까지 가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강구해서 극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북한의 돌출적 또는 도발적 강경한 행위들은 제가 볼 때도 대부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더 이상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국과 협상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 북은 그런 짓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미국이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북은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런 겁니다. 2002년에 이른바 2차 북핵위가 처음 작동하기 시작한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02년 10월에 제임스 켈리 특사가 이제 평양에 가서 김계관을 만나고 강석주를 만났을 때 강석주가 이제 HU 고동축으라는 프로그램을 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미국은 정리를 했고, 그래서 그해 10월 15일 날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HU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 핵 합의를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우리 몰래 고동축 우라늄을 가동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는 깨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캐도에 압력을 넣어서 그해 2002년 12월부터 12월분 중유 선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중유 제공을 중단합니다. 바로 그러자 북한은 중유 공급 중단은 제네바 합의 위반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제네바 합의에 경수를 지을 때까지 미국 북한에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2003년에 북한이 2월달에 NPT를 탈퇴하고 사찰관을 추방하고 핵 동맹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그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북한의 그런 돌발적이나 도출적 행동은 항상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논리가 있고 그들 스스로의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08년에 북한이 6월달에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내각탑을 폭파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테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미 백악관에서 의회에다가 테러 지정 이야기를 통보해놓고 기간이 지난 10월달에 됐는데도 테러 지정 해제하지 않죠.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은 이건 합의사항 위반이다. 그러면 뛰쳐나간다. 그래서 불러가자고 중단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자식들 불러가자고 중단하고 나쁜 놈들이네. 이게 됩니다만은 그것은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유가 있다. 그들의 이유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는 상호 연관된 관계로 봐야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만은 BDA 금융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을 따르면 결국 지난 시기에 한 10수년의 북미관계 협상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베란드 전술, 강경 전술은 아무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부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상호관계에서 배태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악행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보상해주면 안 된다. 북한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단계적으로 보상해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 말이 제대로 맞으려면 그 앞부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거나 또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을 때 북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북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북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둘 사이에 동등한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제 말이 좀 가격이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소수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지금 한 10주년간의 스토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소란을 떨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합니다만 거기에는 그들 나름의 논리와 이유와 조건들이 있었고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여기는 닭이 우선이냐 달걀이 우선이냐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꼬여 있는 거죠 계속.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런 베란베 전술은 결국 그 다음에 진행까지 보면 항상 미국이 타협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뛰쳐나가서 강한 조치하면 미국이 비난하고 욕하고 제재하다가 결국 또 다시 협상장에 들어와서 미국과 북한과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1차 때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NPT 탈퇴하니까 북미고위급에다 역할을 개최했고 북한이 94년 5월달에 폐혈외봉 구축을 시도하니까 바로 카트 대통령이 한국에서 고위급회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차 때도 부시 행정부가 그렇게 북을 체제 변화시키려고 하고 선행 포기를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핵실험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북미 직접 협상에 불씨가 닥치게 되죠. 그래서 2차 합의가 도출됩니다. 결국 북한의 협상 요구, 그다음에 미국의 무시 혹은 압박, 그다음에 북한의 베란드 위기 보조, 그다음에 북미 양자 협상, 그리고 국적 타결 조치라고 하는 이런 협상의 패턴들을 지금까지 반복해 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게 북한 애들이 뛰쳐나가서 베란드 조치했을 때 미국이 응하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계속 그걸 응하고 타협을 해주고 협상에 나섬으로써 그것을 잘못되었다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했느냐? 저는 두 가지 한반도적 상황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제재를 통해서 북을 굴복시키는 시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선 세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존재죠. 중국의 존재와 북중 관계의 현실 속에서 이른바 물샐 틈 없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입니다. 제재는 물샐 틈 없이 돼야 제재 대상 국가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는 물샐 틈 없는 제재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통해서 북이 기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한반도의 특수성은 그렇다면 군사행동 또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아주 도려내자. 군사적 옵션, 이건 더더욱 한반도에서 불가능하죠. 그것은 한국 정부도 군사 옵션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가졌던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폭을 시도했을 때 그걸 알고 깜짝 놀라서 나서서 그걸 막습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랑 아닙니까? 내가 그걸 막았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군사적 옵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키시저도 지난 이야기 잘했죠. 군사행동 쓸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통한 북한의 굴복이 물샐 틈 없는 제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 실천할 수 없다는 점이 미국의 딜레마죠. 그래서 결국 다시 협상장에 나서서 북한의 요구가 뭐냐 듣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는 그 협상의 패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금년 2월 오바마 행정부 출범한 다음에 북한은 로켓을 4월달에 발사하고 지금 6월달까지 거의 2달 정도 아주 숨가쁘게 모든 카드를 쏟아내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는 듣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꺼번에 모든 카드를 쏟아붓는 최단의 척도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북핵 문제의 본질이나 북핵 협상의 패턴에서는 어긋나지 않지만 분명히 특이한 양상이죠. 그것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고 북한이 내친 김에 이것을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북한의 그런 최근 행보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라고 봅니다. 김정일이 처해 있는 처지가 오바마 행정부를 만난 지금의 시기에 빨리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나친 욕심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 협상의 추억, 이게 지금도 김정일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정일이 지금 협상의 추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 추억이 아련한 겁니다. 아, 내가 또 이거 하면 되는 거다. 협상의 추억이 강하고 플러스 오바마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8년 전, 9년 전 클린턴 행정부하고 2000년에 굉장히 극적으로 타결을 진전시킨 적이 있잖아요. 2000년에 조명록이 가고 올브라이트가 가고 클린턴이 갈래다가 못 갔던 극적인
성공 직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클린턴 때 그랬으니 클린턴보다 더 리버럴하다는 오바마라면 이걸 더 진짜 지키지 않겠냐. 그래서 오바마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협상의 추억과 새 협상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번에 어떻게든 끝장을 내야 된다고 하는 무리한 욕심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각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협상용으로서 모든 걸